안녕하세요. 자연을 담고 싶은 사람 조선원입니다. 자연을 담고 싶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자연을 닮은 여자 조선원 씨입니다. 올해 나이 51살이고요.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귀농하신 그야말로 자연을 벗삼으면서 살아가는 참가자입니다.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시죠? 전북 진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안이면은 무주 옆에. 예,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를 같이 묶어서 무진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진장 멀다 할 때. 예, 그래서 오. 그쪽에 버스는 무진장 역액 해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요? 예, 실제로. 실제 거기 얼마나 멀어? 그럼 무진장 멀어. 그게 무주 진안 장수가 굉장히 오지였었어요. 예, 그렇죠? 아주 오지였죠. 예. 무진장에 진안에서 오셨어. 언제 올라오셨어요? 어제 올라왔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교통이 편리해져서 좀 아유,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쪽은 아주 대중교통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오려면 보통 한나절 정도 걸립니다.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예,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버스를. 그러면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가 참 도로는 잘 만들어놨다 예.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굉장히 오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기는 참 좋겠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진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안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귀농 취재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늘 거절을 당했어요. 여자 혼자라서 안 된다. 개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진안에 귀농 취재를 갔을 때 그쪽에 여자 혼자 귀농하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소개를 해서 진안에 가게 됐지 특별히 진안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 애정이 생기는 예,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자 혼자라서 안 된다라는 건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고, 그러면 귀농하신 다음에 이제 그렇죠. 만난 거죠, 귀농한 순서가. 다음에 만났죠. 프로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축하드립니다. 네, 2년 되셨다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같이 살고 계시고요. 같이 살지만 남편이 목수라서 거의 떨어져 있죠. 밖으로 일을 많이 하러 나가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출장도 많고. 만난다거나 이래서 여전히 신혼이시겠네요. 예, 몸은 이렇지만 허니문입니다. 아니, 그럼 집도 막 직접 지으시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분이. 그렇죠. 이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는 집을 지켰다고 이제 집을 짓는 걸 배우러 다니겠다고 네. 이제 해서 이제 시작된 게 목수 생활이 좀 길어지네요. 아직 짓지는 그런 못하시고. 네, 아직 못 지어요. 곧 짓겠네요. 왜냐면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귀농, 귀촌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광고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하루의 생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우선 일어나서 이제 유기견이 저희 집에 4마리가 있어요. 네. 유기견들 돌보고 산책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농토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마을에 자폐아가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가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엄마가 올 때까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아이를 돌보고. 네. 네, 그리고 또 저녁엔 개들하고 산책하고 이웃집에 또 마실 다니고. 마실 다니시고. 예.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힘들면은 도시 생활하면서 다 때려치고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질까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농사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정성이 많이 가야 되고 손이 많이 가야 됩니까? 농사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 좀 해주세요. 전에 엄마가 호박 조금 말려주시고 콩 조금 주시는 거 별 생각 없이 받아 먹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콩 하나 따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호박 말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어지간한 집들은 건조기가 그래도 다 있어서 네. 이렇게 건조기로 말리는데 햇빛에 이렇게 그 호박을 말리는 일이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밤에 진안 같은 경우는 좀 안개가 심해요. 용담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안개가 있고 다음날 비가 오고 그러면 곰팡이가 나요. 그래서 맞아요. 뭘 말리고 하는 일들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네. 정말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저는 아주 진정하게 느끼고 있죠. 지금 너무 와닿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명절 때 특히 추석 때 이제 시골에 고향에 가면은 어머니께서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네. 그럼 뭐 이런 걸 집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주시니까 싸우는 건데 그 정성이 말도 못하는 거군요. 정말 말도 못해요. 제가 오늘 좀 이게 머위라고 봄에 나오는 봄나물이 있습니다. 네. 머위. 쌈도 싸먹고. 예, 쌈도 싸먹고 네. 그거 살짝 데쳐서 또 이렇게 된장에 무치면 아주 맛있어요. 맛있죠.
그 머위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는데 그 머위 같은 것이 이렇게 평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둑 같은 데서 많이 나요. 네. 그걸 이렇게 꺾고 그러는데 이제 찔레도 주변에 많고 하기 때문에 네. 막 손에 가시도 찔리고 그러니까 뭐 작은 한 꾸러미에 그게 나오기까지 자연과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 이렇게 냉장고에 처박아 놨다 버리지 마시고 그 정성 생각하셔서 정말 꼭 잘 챙겨 드세요. 부모님 마음 꼭 잘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성함이 조선 원씨세요. 그래서 조선의 뿌리를 찾아서 뭐 이런 느낌이 그러시네요. 드는 것들이 성함도 뭐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저한테 뭐 이제 좀 지금 띄우느라고 조선의 으뜸인 여자 제 끝자리가 으뜸원이거든요. 조선에서 예. 으뜸 가는 여자 막 그런 농담도 받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와서 아주 바빠지시겠는데 어떤 농사를 짓고 계세요? 진안에서. 농사 뭐 감자, 뭐 수수, 뭐 콩, 뭐 종류는 한 30여 가지 되지요.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짐승들이 많이 농작물을 먹어요. 많이 먹어서 농작물이 점점 이제 그 가지수가 줄어들고 있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들깨를 이제 고라니나 멧돼지가 안 먹는다고 들깨를 이제 많이 심으라고 하시는데 네. 그 고라니나 짐승들도 당연히 진화를 하겠죠. 자기들 안 먹는 것만 심으면 결국 먹을 게 없어지니까 들깨도 먹는 고라니가 생기겠죠. 굉장히 힘들군요.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다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지키면서. 근데 왜냐면 사실 고라니 죽일 수도 있는데 안 멧돼지나 그러려고 고라니나 하니까.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많이 내려오는 게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왜 그 봄나물 좋다고 해가지고 막 관광버스 해가지고 막 산에 가서 막 캐고 봄나물 많이 예, 채취하고 예. 하니까 짐승들이 사람한테 먹을 걸 다 뺏기니까 할 수 없이 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사실 자꾸 짐승만 탓하는데 네. 좀 봄나물이나 이런 것들 좀 짐승들하고 나눠 먹을 만큼만 채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에 가시거나 등산 가실 때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봄이 되면은 한해 농사가 어떻겠다 예측하기도 하던데 올해 농사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올해 농사가 뭐 생태 예언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2012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후쿠시마나 이런 쪽 지진 같은 거 뭐 또 뭐 동일본 지진설 뭐 해가지고 올 농사가 대체로 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워도 열심히 해봐야겠죠? 네.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 너무 많은 굉장히 해박하십니다. 지금 뭐 질문할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일단 미션 하고서 또 시간이 되면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도전자 자연을 닮은 여자 조선원 씨입니다. 10여 년 전 부여로 귀농한 친구 집을 갔습니다. 9월에 청량한 하늘이 시골살이 낭만을 더해 주었습니다. 흙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바람에 일렁이며 깻잎을 따는 친구 부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록물결 사이로 햇빛과 사람이 하나가 돼 있었고요. 그들이 춤추는 수수대로 보이기도 하고 바람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아, 자연에 스며들어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농부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 뉘일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라 안 된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안 된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런 이유로 3년여라는 오랜 시간을 헤매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북 진안으로 인연의 닻을 내렸습니다. 2010년 귀농 첫 해의 첫 봄 풍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리도록 환한 연두빛 봄산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씨앗 내고 거두며 첫 해 농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사는 더 잘해서 나누는 즐거움을 더해보리라 욕심도 냈습니다. 저는 봄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봄과 함께하는 시골살이의 즐거움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나물도 뜯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벽 별똥별을 자주 만나는 그런 행운. 새벽 옆을 스치는 바람의 오묘함. 밭일을 하다 허리를 펼 때 온통 노을 지는 천지간의 황홀함. 또
마법처럼 열리는 콩들, 뜯어먹어도 계속 솟아나는 잎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가을을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연의 신비한 힘을 믿는 착한 농부이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생명체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제 생각엔 지구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구의 모든 것이 신이 인간을 위해 차려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가까이 사는 개만 보더라도요, 시골에서는 집 지키기나 혹은 축사 지키기, 그런 용도로만 길러집니다. 실제로 저는 유기견 4마리를 가족처럼 여기고 지내고 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은 동물 좋아한다고 아주 못마땅해 하시는 눈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개와 저렇게 어우러 사는지 혀를 끌끌 차시는데요. 사람도 개도 꽃다지도 다 자연에 깃들어 사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서로가 있어서 고마운 그런 존재들이죠. 제 작은 바람은 그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바라기 사랑으로 들으며 모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3번